30km도 찍어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연비에 미친 차, 그리고 12년식 차지만 8단 미션, 무려 4천만원 감가됐습니다. 4천만원이. 중신, 중고차의 신 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랜선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신픽,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한 분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차를 한 대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중신님,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이라서 돈이 많이 없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 1000만원에서 1500 사이 승용차를 사고 싶습니다. SUV는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승용차가 포지션도 낮고 운전하기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연비도 좋을 테니까 승용차로 골라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지만 그래도 튼튼한 차를 타고 싶습니다. 너무 차가 작거나 안전이 좀 떨어지는 차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디 끌고 가서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초반인데 창피 안 한 차를 저한테 골라달라고 하셨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이씨, 할래다가 아니 싸고 좋은 차 어딨어. 그러다가 호행명을 당해. 너 정신 차려. 할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원 초반에 연비 좋고 승용차에다가 안전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창피하지도 않아야 된다. 뭐가 있을까? 한 대 딱 떠올랐거든요. 그 차입니다. 오늘 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요즘 핫한 아반떼의 모토가 된 차량이에요. 사실 아반떼는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차를 겨냥해서 대놓고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BMW 3 시리즈. 1975년에 탄생한 BMW 3 시리즈는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정수, 지구상에서 가장 그 말이 잘 어울리는 차량이고 그냥 그 세그먼트에서 단연 1등입니다. 우리가 벤츠는 S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갖고 E클래스, C클래스 이렇게 줄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BMW는 3 시리즈를 개발하고 그걸 늘려서 5 시리즈 만들고 거기에서 또 개선을 해서 7 시리즈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워 들었는데 그만큼 3 시리즈는 BMW를 대표하는 모델이었고, BMW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펀 드라이빙, 재밌는 주행, 완벽한 코너링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3 시리즈 컴팩트 스포츠 세단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주력이 5 시리즈가 되긴 했어요. 근데 3 시리즈가 BMW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브랜드에 가장 잘 맞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달리기면 달리기, 성능이면 성능, 안정성이면 안정성, 모든 게 잘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컴팩트 세단이라고 해서 크기는 좀 작지만 차체 자체가 강성이 좋고 BMW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안전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이 코너링이 기가 막힌데, 사실 이 정도 차 크기에서 오는 코너링 퍼포먼스가 가장 재밌는 수준이 아닐까. 물론 이거보다 차가 더 작아지면 더 재밌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타는데 불편하고 적재 공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의 크기 한도 내에서 운전이 재밌는 사이즈가 아마 3 시리즈의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반떼가 펀 드라이빙 다이나믹 주행을 표방을 했고 점점 BMW 3 시리즈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력해서 나온 결과가 아반떼 N, 엄청나게 핫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지금 나온 아반떼 N의 스펙을 보면 일단 시작가는 DCT 모델 기준으로 3,402만원의 시작이에요. 2.0 싱글 터보, 연비는 10.4km, 전륜구동이죠. DCT 8단이 들어갑니다. 최대 출력은 280마력, 토크는 40토크인데 자, BMW 320D의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골라드릴 중고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12년 F30 모델 6세대 모델이 처음 나온 2012년식 모델로 보겠습니다. BMW 3 시리즈는 320D를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 디젤의 연비, 밀리지 않는 토크발이 있습니다. 320D는 38.8토크예요. 그리고 184마력입니다. 이게 2012년도 320D 스펙이에요. 아반떼 280마력, 40토크. 토크발이 40토크, 38토크, 디젤의 힘이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력이 100마력이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솔린 특유의 그 부드러움과 100마력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치만 얘는 이때부터 이미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갔고요. 연비는요, 이거 안 믿기거든요.
그냥 기본 모델이 18.5 ED 에디션, 얘는 출력을 좀 줄이고 연비를 높였는데 163마력에 38.8 토크, 그리고 연비는 무려 23.4km/L. 그러니까 1리터에 23.8km 간다는 건데, 와, 1등급의 별까지 쳐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당시의 연비 기준이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 연비로 아마 이 이후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한 15km에서 18km 사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를 타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연비는 고속도로에서 23km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30km도 찍어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연비에 미친 차, 그리고 12년식 차지만 8단 미션, 예, 그리고 ED 에디션 말고 그냥 일반 노멀 모델, 디젤 모델은 184마력. 이거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아반떼 N이 워낙 잘 나와서 280마력, 우리나라 차가 이런 차도 이제 나왔구나라고 하지만, 네, 기본기의 탄탄함, BMW 3 시리즈 12년식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기본형은 4,880만원, 모던이 5,410만원, 스포츠가 5,540만원, ED 에디션이 4,500만원. BMW는 좀 할인을 많이 해줬죠. 근데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너무 이제 사전 예약도 잘 되고 잘 팔리니까 할인을 많이 안 해줬을 텐데, 추후에는 이제 경쟁 관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할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인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4천만 원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반떼 가격인 거예요. 10년 전 자동차가. 이 지금 10년이나 지난 모델이 현재 중고차 시세는 어떻고 왜 이게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터는 F30 6세대 모델로 했고요. 그 전에 U3 시리즈 E바디 290 모델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물론 그 차량 정말 지금 싸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가성비 차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차량을 보실 것 같으면 무조건 2009년식, 10년식 모델을 사시고요. 후기형 모델을 반드시. 왜냐면 장고장, 고압 펌프, 워터 펌프 이런 좀 고질병들이 있거든요. 구형 BMW들은 2008년식 이후의 차들은 5 시리즈도 그렇고 3 시리즈도 그렇고 그런 고질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건 싸게 사더라도 싸게 산 게 아닙니다. 근데 후기형 모델은 좀 나아지고요. 이 F바디로 오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F30 모델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15만에서 25만 사이를 정말 싸게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이러면 700만원대부터 볼 수가 있거든요. 와, 이런 거 19만 5천인데 870만원, ED 에디션, 연비 훌륭한 차, 이런 차들 아주 기가 막히고 좋다고 봐요. 1000만원 초반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숫자에 민감하시잖아요. 이 키로수가 많은 거에 대한 거부감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차는 고장이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줄여서 필터를 잡을게요.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한 15만, 16만까지 용납되시죠? 17만 정도 이하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000만원도 안 되는 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1100만원대 이렇게 나오고요. 왜냐면 첫 번째 차들은 사고차의 가능성이 높죠. 같은 기준에서는. 잠깐만, 14년식에 1200만원, 16만 8천 킬로, 무사고, 완전 무사고, 그리고 비교적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성능 검사장입니다. 제가 아는데 저쪽 성능 검사장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이 무려 흰색. 그리고 X드라이브다. X드라이브는 12년도에 바로 안 나왔어요. 아마 13년 이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X드라이브 가격 한번 볼까요? 5,270만원, 320D X드라이브가 5,270만원. 그리고 디젤인데도 제로백 7.4초라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냅니다. 이게 지금 아까 1,200만원, 무려 4천만원 감가됐습니다. 4천만원이. 자, 실내를 보세요. 와, 이 BMW 내비게이션 아시죠? 저거 탁 돌리면은 이 지구본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이 지구가 나와요. 너무 이쁘다. 지금 봐도 굉장히 이쁘고요. 이 앞모습 키드니 그릴은 후속 4 시리즈, 그 다음에 3 시리즈도 이렇게 바뀔 건데, 돼지코로 걔네들보다도 훨씬 이쁜 모양이고, 요거 저는 계기판이 안 질려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합산 요 계기판 질리지 않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요 정도면 됐지. 물론 또 요즘 차들처럼 통풍 시트 없고요, 최첨단 주행 보조 장치가 없습니다. 그건 단점들이겠지만 그래도 얘는 주행 본질이 있죠. BMW 3 시리즈의 면도달 코너링, 그 다음에 요 주행감, 퍼포먼스를 딱 타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맞아, 이렇게 웃어요. 그거야. 맞지, 이거야. 이거 자동차 이거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타다가 아반떼 MD를 타면은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AD부터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AD도 얘는 주행 질감, 본질, 안정성을 절대 못 따라가고요. 코너링 당연히 못 따라갑니다.
자, 코드명이 이번에 나온 게 CN7이죠? 이름의 신형인 연락처가 닥쳐있네. 아반떼 CN7 신형 모델, 얘 때는 조금 많이 낮았더라고. 제가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좀 운전을 해봤어요. 근데 얘는 얼마나 더 대단했는지 아직 현대자동차에서 불러주지 않아갖고 제가 못 타봤는데 조만간 제가 사서라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3 시리즈 이 가격대에 바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 BMW 마크랑 현대 마크랑 두 개 놓고 너 여자친구 만나러 갔을 때 또 현대가 먹어주겠니? BMW가 먹어주겠니? BMW의 본질 그리고 정통성 그 네임밸류는 절대로 아직까지는 현대가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3 시리즈를 사라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렸고, 지금 이렇게 1200만원대 1300만원대면은 훌륭한 3 시리즈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왕이면은 320D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비가 넘사벽입니다. 디젤 딸딸이 시끄러운 거 조금은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참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 3 시리즈 주행의 감동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아반떼 신차 N으로 보시는 분들 저는 응원합니다. 와, 그 돈을 아반떼에 투자한다. 저는 이게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국 브랜드가 이런 훌륭한 차를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고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성비를 찾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BMW 320D만한 정말 훌륭한 차가 많이 없습니다. 단점들도 있어요. 단점 알고 사시라고 제가 BMW 320D의 몇 가지 단점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납 공간이 좀 작고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좀 덜 해갖고 핸드폰 놓을 만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컵홀더도 좀 작은 게 흠이에요. 그리고 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런 식으로 커버를 씌워요. 이렇게 그립감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커버 씌우면 해결되는 거긴 하네. 순정 상태 보면 요게 굉장히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F바디 5 시리즈도 요 핸들 그립감 요거 하나가 굉장히 단점이었는데 요게 좀 안 좋았어요. 통풍 시트 없는 거, 내비게이션은 그냥 없다고 쳐도 되는 거, 있는데 없다고 쳐도 되는 거, 그만큼 내비를 못 쓴다는 거. 그리고 뒷좌석 폴딩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스피커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스피커 튜닝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포칼이나 이런 걸로 스피커 튜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 사운드가 안 좋은 거. 근데 뭐 요 가격대에 만날 수 있는 중고차들은 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오히려 아반떼 AD 중고차를 사도 한 1000 초반에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걔네들이 그럼 얘보다 스피커가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스마트키도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있고 이런 거니까 뭐 엄청 딸린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뒷좌석이 조금 좁을 순 있습니다. 5인승 세단이고 컴팩트 세단이 주는 강력한 스포츠 드라이빙이 너무 근사하고 이 차체가 좀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수입차의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정비 불편함, 정비 비쌈으로 또 단점으로도 다가오기도 하죠. 요즘은 애프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입차를 사시더라도 잘만 알아보시고 발품만 잘 파시면은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 수리를 하실 수 있고요. 어디 가서 바가지만 안 당하면 합리적인, 제가 위에 띄워드리겠지만 저희 영상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딜러분께서 BMW 3 시리즈를 요 모델일 거예요. 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사셔갖고 뭐 수리를 한 뭐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완벽하게 오랫동안 잘 타고 있다는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도 타고 계세요. 그 영상이 몇 개월 전인데 지금도 아주 잘 타고 계시고 연비가 무엇보다 최고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차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만큼 장점이 있는 차였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1000만 원 초반대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BMW 320D 정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으로 현대 아반떼 중고는 어느 정도 연식과 키로수를 살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1130만 원 정도면 밸류 플러스 17년, 18년식 연식은 확실히 좋아지네요. 10만 킬로. 네, 이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게 밸류 플러스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진 않고요. 네, 옵션은 BMW 아까 봤던 3 시리즈 13년식, 14년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키로수 조금 그게 더 많고, 근데 얘가 17년, 18년인데 핸들이 BMW 3 시리즈랑 똑같습니다. 요 싸구려 재질이. 스마트 키 버튼 위치도 비슷하고 내비게이션 위치도 비슷하고, 플라스틱이라서 더 싸구려처럼 보이는 건 뭐 저만 그런 걸까요? 같은 차지만 달리기 성능은 완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둘이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안전한가 그렇다고 해서 아반떼가 좋은 차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정비가 편안합니다. 무난합니다. 감가도 적습니다.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차들의 60% 이상은 딜러가 보고 사는 차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안 보고 매입을 해서 와서 억지로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영상을 반드시 만들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차를 구매하실 때는 여러분들께 맞는 전문가와 꼭 대독을 하셔서 꼼꼼히 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스카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서 찾으세요. 힘들게 올라오시면은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도 지방이랑 여러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지방에서 좋은 딜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찾아서 거기서 구매하시고요. 불친절하고 너무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속이는 것 같다, 속인 전력이 있다는 걸 들었다, 못 믿겠다, 그런 비양심적인 딜러들 만나기 싫다 하시면 올라오십시오. 최대한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에 차가 많다 보니까 고르는 재미가 있고요. 지방에서 수도권 차를 사시고 싶으신데 올라오시는 건 좀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스카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차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중신 김 대표였고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예스카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고맙습니다.